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급락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했을 때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 보면 0.9%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와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죄송합니다.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하니까 0.9%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전월이라는 게 전년 대비한 것을 전월과 비교했다는 뜻이에요. 전년 대비한 것을 전월과 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0.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실제 전년 대비해서 4월에는 4.9%가 떨어졌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잖아요. 그게 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한 것을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0.9%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는 4.1%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4.0%로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전망치보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2022년 6월만 하더라도 9.1%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10월에는 7.7%까지 떨어지고요. 올 1월에는 6.4%. 그러던 것이 3월에는 5%까지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4월에는 4.9%, 5월에는 4.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환호하는 이유가 금리 안 올리겠구나. 금리 안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요. 동결이 91.9%입니다. 0.25% 올린다가 8.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가 더 떨어지니까 결국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5.25%의 미국의 금리는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5.2%로 5.25%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참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시장은요 진짜 환호했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닌 게요. 어제도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시장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올라간 것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S&P 500 지수는 4369.01까지 올라갔습니다. 0.69%가 올라가서 30.0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4,400 간다는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게 본격 강세장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도 사실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S&P 500 지수가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도 0.83이나 올랐습니다. 111.4가 올라서 13,573.32로 마감했어요. 장난 아니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도 0.43% 올랐습니다. 149.5.79까지 올라서 말입니다. 34,212.12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근원소비자 물가는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근원소비자 물가라는 게 어뜸이 되는 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시적인 요소인 농산물 빼고요.
예, 식료품도 뺍니다. 예, 그리고 말입니다. 예, 이게 계절적인 요소인 농산물을 빼죠. 일시적인 요소인 유가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예,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데 5월에 5.3이에요. 여전히 높습니다. 사실 시장의 전망치는요 5.1에서 5.2였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사실은 높아요. 예, 블룸버그 전망치도 5.2였거든요. 그런데 5.3입니다. 예상보다가 지금 그는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2022년 9월에 6.6%를 기록한 이후에 잘 안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예, 아주 너무 쉽게 보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분명히 FOMC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있고요. 내일 새벽이면요. 아마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날 겁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의 방점이 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중앙은행 의장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경기보다는 물가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번 예, 이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 잘못 판단한 게 있잖아요.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겁니다. 그래서 FOMC가 열리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FOMC 위원들이 쭉 모일 텐데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솔직히 지금은 제가 봐서는 오리무중 같아요. 오리무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시카고 상품권에서 패드워치가 예, 동결 쪽에 방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FOMC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결국 말입니다. 6월에 안 올리면 7월 26일에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때문에 시장을 가벼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 오늘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우리 시장은 중국과의 어떤 이 외교 마찰이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훈풍이 우리 시장으로도 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그러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블랙스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요. 지금 외교 마찰이 우리가 터질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터졌단 말입니다.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가게 되면요. 예, 이게 결국 말입니다. 큰 충격도 올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예, 사드 보복 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향타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말입니다. 살은 파는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